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요약집 가지고 수업을 합니다. 수업을 하는데 그 요약집이요. 우리 기본서 있잖아요. 분량의 3분의 1 정도도 안 됩니다. 안 되니까 그 요거는 시험에 나올 거를 어떻게 축약해서 담아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히려 공부하신 분들은요. 여기 정리하기 좀 편합니다. 편하고 그리고 여러분 처음 듣는 분도요. 오히려 스피드 있게 나가니까 뭡니까? 동영상을 다시 들을 때 있잖아요. 또 오히려 편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 페이지 몇 페이지부터 하냐? 71페이지부터 합니다. 자, 몇 페이지부터? 71페이지부터. 그래서 우리 학원에 지금 그 1, 2차를 같이 하신 분이 많잖아요. 그러면 2차만 공부하시는 분들은요. 그 기본서를 좀 충실하시고 요약집도 같이 곁들여 하세요. 근데 1, 2차 동시에 하시는 분은요. 요약집만 해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1차를 합격해야 2차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래서 민법 개론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시고 그 다음에 공법도 이렇게 많잖아요. 투자하시고 공시법이나 세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 시간 투자할 여력이 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약집을 해서 이제 범위를 좀 축소시킵시다. 알겠죠? 그리고 중개사법도 열심히 하세요. 중개사법에 고득점 맞아야 되잖아. 자, 그렇게 보시고. 자, 볼게요. 71페이지 한번 봅시다. 71페이지 보면 지적제도부터 먼저 합니다. 지적의 몇 요소다? 3요소지요. 자, 지적의 3요소인데 토지가 있고 지적 공부가 있고 요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것이 지적의 몇 요소다? 3요소입니다. 근데 여기에 토지의 범위가요.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토지의 범위가 전국토입니다. 전국토예요. 근데 전국토의 범위가요. 평균 해수면이에요. 최대 만조의 수면이에요. 최대 만조의 수면, 최고 만조의 수면입니다. 요것도 시험 나온 적이 있어요. 최대 만조의 수면이고. 근데 이게 또 헷갈릴 수 있는 게요. 이게 우리 지적의 전국토에 보면은 최대 만조의 수면이죠. 최대 만조의 수면인데 우리 구분지상권이 있죠. 우리 등기법 할 때 구분지상권은 평면적 개념이에요. 상하의 개념이에요. 상하의 개념이죠. 구분지상권은 상하를 뭐를 기준으로 잡아요? 평균 해수면을 기준으로 잡아요. 잘 헷갈립니다. 자, 지적의 토지의 범위는 뭐라고? 전국토고 구분지상권의 상하의 범위는 뭐를 잡는다? 평균 해수면을 잡습니다. 자, 토지를 우리 앞으로 배울 거 8가지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것이 지적의 몇 요소다? 3요소입니다. 자, 몇 요소? 3요소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한번 봐요. 자, 2번에 청량 방법에 따른 분류 나오지요. 자, 1번에 무슨 지적? 도해지적. 뒷페이지 넘겨봐요. 뒷페이지 넘겨보면 2번에 경계점 좌표 지적 또 무슨 지적 나와요? 갈로 수치적 나오지요. 자, 우리 도해지적은요. 자, 도해지적은 그림도자가 플랫자입니다. 토지대장에 있는 것을 또 임야대장에 있는 것을 뭡니까? 평판 청량을 썼어요. 써서 지적도나 임야도에다가 등록합니다. 여기 도해지역인데 여러분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할 때 실제 거리 그대로 등록해요. 일정 비율로 축소해서 등록해요. 일정 비율로 축소해서 등록하지요. 등록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토지대장에 문자로 된 것을 뭡니까? 지적도 만들 때 있죠. 이렇게 대, 전, 답, 대 이렇게 됩니다. 자, 일정 비율로 모여서 축소해서 등록하잖아요. 그럼 이거는 뭡니까? 우리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죠. 그림이니까. 일반인들이 이해하기는 쉬운데 자, 정밀성은 떨어져요, 높아져요? 축소했으니까 정밀성은 떨어지지요. 자, 여기 도해지적입니다. 우리나라 대부분 지역이 시행합니다. 또 그 밑에 봐요. 경계점 좌표 지적, 그 밑에 옆에 뭐 돼 있어요? 수치지역 돼 있죠. 자, 요거는 뭡니까? 도시개발 지역이 있어요. 요 도시개발 지역이 있는데 도시개발 지역엔 주로 무슨 청량을 쓰냐면 경유의 청량을 씁니다. 경유의 청량을 써서 자, 여기서 봅시다. 여기에 도시개발 지역인데 자, 평판점은 좀 더 정밀해요. 여기 일일이 좌표값을 구합니다. 1의 XY 좌표값, 또 2의 XY 좌표값, 3의 XY 좌표값, 4의 XY 좌표값, 이런 좌표값을 구해요. 그럼 좌표값은 예를 들어서 실제 거리 그대로입니다. 112, 11.2. 자, 그러면 여기서 봐요.
이거는 뭡니까? 실제 글이 그대로니까 도해지적에 비해서는 정밀성이 높아져요, 떨어져요? 정밀성은 높아지죠. 정밀성은 높아지지만 이렇게 XY 좌표로 됐으면 우리 일반인들이 이해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일반인들이 이해하기는 쉽다, 어렵다? 어렵습니다. 그럼 이거는 뭡니까? 우리나라 전국 토해 시행이에요, 필요한 지역 시행이에요? 필요한 지역이지. 그 필요한 지역이 주로 어느 지역이에요? 농촌 지역, 산간 지역이에요, 도시개발 지역이에요? 도시개발 지역이지. 제 말 이해됩니까? 자, 여기 무슨 지역이다? 수치 지역, 경계점 좌표 지역이에요. 우리나라는 둘 다 취합니다. 우리나라는 뭐라고? 둘 다 취합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자, 그 밑에 봐요. 3번에 보면 등록 차원에 따른 분류 나오지요. 자, 2차원 지적과 무슨 지적? 3차원 지적입니다. 우리가 대장에 등록할 때는요, 수평면상의 면적을 등록해요. 그 3차원은 입체 면적입니다. 우리는 무슨 지적이다? 2차원 지적이에요. 그 다음에 4번에 제일 마지막에 봐요. 등록 의무에 따른 분류 나오지요. 소곡적과 또 뭐 나와요? 적극적 나오지요. 자, 우리가 아까 내가 이런 말 했지요. 전국토를 다 등록해야 된다 했잖아. 근데 소곡적은 뭡니까? 신청만 받아서 등록하는 거고, 적극적은 뭐예요? 신청도 받아주고 신청을 안 하면 직권으로 강제로 등록합니다. 자, 그게 무슨 지적이다? 적극적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무슨 지적이다? 적극적이겠죠. 우리나라는 적극적이고. 자, 그 옆에 봐요. 그 옆에 2번 한번 봐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기본 이념 나오지요. 1번 국정, 2번 형식 등록 같은 말이에요. 3번에 지적공개주의, 4번에 실질심사주의, 5번에 직권등록주의 나오지요. 자, 여기서 몇 가지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아까 이런 말 했죠. 전국토를 뭐라 했어요? 다 등록해야 된다 했죠. 전국토를 뭐라고? 다 등록해야 됩니다. 자, 이거 잘 들어봐요. A라는 사람이, 자, 여기에 바다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바닷물을 매립해서 있죠. 매립해서 준공했습니다. 준공 공사 완료지요. 그럼 A가 뭡니까? 지적소관청에다가 등록을 신청합니다. 자, 그럼 여기 뭡니까? 소유자지요. 소유자가 등록을 신청해요. 그러면 지적소관청에서 등록 신청 받았죠. 지적소관청에서 조사 결정합니다. 조사 결정이에요. 자, 이때 조사 결정하는 거 있죠. 여러분, 서류만 가지고 조사 결정하겠어요? 직접 나가서 조사 결정하겠어요? 직접 나가니까 무슨 심사주의다? 실질적 심사주의입니다. 자, 무슨 심사주의? 실질적 심사주의예요. 자, 그래 놓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뭘 합니까? 등록을 합니다. 등록을 하고. 근데 만약에 소유자가 신청을 하지 않지요. 신청을 하지 않으면 등록을 해야 돼요. 등록을 해야 돼요. 등록해서 누락돼요. 등록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뭐라 했어요? 전국토를 다 등록한다 했잖아요. 그러면 신청을 하지 않으면 뭡니까?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결정하고요. 조사 결정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강제로 등록합니다. 강제로 등록해요. 요걸 무슨 주의라고 한다? 직권등록주의라고 합니다. 무슨 주의? 직권등록주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신청에 의해서 등록이 되든 강제로 등록이 되든 등록이 됐죠. 등록이 된 것을 우리가 뭐라 합니까? 등록주의 합니다. 등록주의. 다른 말로는 무슨 주의다? 형식주의고. 그 다음에 여기 봐요. 국토교통부는 다 국가기관이죠. 무슨 주의다? 국정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신청해서 등록되든 직권이 등록되든 우리가 그 내용을 알아야 되겠죠. 그럼 대장 등본을 통해서 그 내용을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그럼 무슨 주의다? 공개주의입니다. 자, 무슨 주의? 공개주의. 자, 그럼 내가 이제 여기서 이런 두 가지 정도 문제가 나오면 한번 맞춰봐요. 토지 이동 조사 있지요. 토지 이동 조사는 무슨 주의의 표현이에요? 토지 이동 조사는 이 5가지 중에 직권등록주의, 공개주의, 등록주의, 국정주의, 실질적 심사주의 중에 무슨 주의의 표현이겠어요? 실질적 심사주의입니다. 토지 이동은 뭐예요?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등록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거 아니에요. 직접 나가서 조사해서 등록하지요. 그러니까 무슨 심사주의다? 실질적 심사주의입니다. 자, 실질적 심사주의의 표현이고, 자, 그 다음에 경계보건청량 있죠.
이 우리 기본서에 다 나옵니다. 경계보건청량은 무슨 주의의 표현이겠어요? 5가지 중에. 그 책에 1번, 2번, 3번, 4번, 5번 5가지 중에 무슨 주의의 표현이겠어요? 경계보건청량은. 무슨 주의의 표현이겠어요? 국정주의겠어요? 등록주의겠어요? 직권등록주의겠어요? 실질적 심사주의겠어요? 공개주의겠어요? 공개주의입니다. 공개주의입니다. 왜 그러냐 봅시다. 왜 그러냐.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여기 봐요. 이렇게 실제 경계가 있습니다. 담장에는 실제 경계가 있어요. 요걸 청량해서 있지요. 이렇게 도면의 경계로 등록해 놨어요. 도면의 경계로. 이 도면상 경계입니다. 도면상 경계인데, 자, 여기서 봐요. 이 담장이 이렇게 무너져요. 무너지면 우리 그 어떤 비전문가가 뭡니까? 이거 복원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지적청량 수행자, 우리 배웠죠? 지적청량 수행자가 무너진 담장을 요 도면을 가지고 복원해요. 복원해 놓고 여기에다 뭐를 설치하느냐면 경계점 표지 설치해요. 제가 경계점 표지는 우리나라 말로 뭐라 했어요? 말뚝했지요. 그럼 이렇게 말뚝을 설치 딱 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일반인들이 지나가다가 두 토지의 경계인 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겠지. 그러니까 경계보건청량은 무슨 주의의 표현이다? 공개주의의 표현입니다. 자, 무슨 주의의 표현? 공개주의의 표현이에요. 그 또 여기서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봐요. 잘 들어봐요. 또 중요한 게 요거 두 개를 다 적어놓고 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봐요. 자, 우리나라는요, 봐요. 잘 봐요. 우리나라는 신청해서 등록하고 신청하지 않으면 뭡니까? 직권으로 강제로 등록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등록에서 누락된 토지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약 뭡니까? 약 3,700만 필지가 있죠. 필지가 등록이 되어 있어요. 약 몇만 필지가? 3,700만 필지가. 그런데 등기된 필지 수는요. 등기된 필지 수는 약 3,600만 필지예요.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건 해마다 바뀌니까. 뭐가 중요하냐면요. 등록된 필지 수하고 등기된 필지 수가 차이가 나죠. 한 100만 필지가. 요 차이가 나는 이유가 시험 나온 적이 있어요. 차이가 나는 이유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겠어요? 차이가 나는 이유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요. 지적은 무슨 주의냐면요. 직권 등록주의예요. 자, 무슨 등록주의? 직권으로 등록하면 등록에서 누락이 안 되잖아요. 근데 등기는 무슨 주의다? 신청주의입니다. 신청 안 하면 뭐가 토지돼요? 미등기 토지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100만 필지는 뭡니까? 등기 신청 안 했다는 거예요. 정말 이해돼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합시다. 등록된 필지수와 등기된 필지수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다? 지적은 무슨 주의고 직권 등록주의고 등기는 무슨 주의다? 신청주의입니다. 이해됐어요? 됐고. 자, 그 다음에 옆 페이지 봅시다. 73페이지. 73페이지 2번 한번 봐요. 2번. 자, 혹시 요 요약 강의할 때는요. 좀 속도가 좀 빠를 수 있어요. 빠를 수 있으면 우리 동영상 강의 있잖아요. 그거 한 번 더 활용하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다 됐고. 자, 이 중개사 강의가 다른 선생님도 마찬가지지만요. 중개사 강의가 참 하기 힘든 게 왜 힘드냐 하면은 자, 우리 1월 달부터 쭉 들으신 분들 있고 또 작년에 공부하신 분도 있고요. 한 4, 5월 달, 5월 달에 오신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뭡니까? 이게 따라가기 좀 버겁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기존에 배운 동영상을 좀 활용해야 돼요. 자, 볼게. 자, 거기에 보면 2번 한번 봐요. 73페이지 2번 몇 개만 볼게요. 용어 정리는 이거 다 해야 돼요. 다 해야 되는데 우리 뒤에서 배우면 제주를 알게 되고 몇 개만 해볼게요. 2번에 무슨 소관청이에요? 지적소관청 나오지요. 찾았어요? 자, 지적소관청은 일단 한번 봅시다. 뭐냐면 일단 특별자치시장 들어갑니다. 특별자치시장 들어가고 특별자치시장은 어느 시장을 말해요? 세종시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그 시장 보면요. 갈로에 이런 말 있죠. 특별자치도 내에 행정시장 포함한다 말 있어요? 없어요? 있지. 책에 있잖아. 그 갈로 봐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시설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하면 이런 말 있잖아요.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이때 시장은 무슨 시장이에요?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이에요. 근데 물어볼게.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은 구가 있어요? 구가 없어요? 구 없습니다. 어제 제주도 나도 나 자주 갑니다, 제주도. 어제 비행기 가격이 워낙 싸니까 자주 가요. 자, 됐고. 그 다음에, 그 밑에도 봐봐요. 이런 말 있죠. 지방자치법 제3조 3항에 따라 자치구 아닌 구를 두는 시장은 제외한다 돼 있죠. 그럼 요거는요, 자치구든 비자치구든요, 구를 두는 시장은 제외됩니다. 그럼 쉽게 말해가 어떻게 돼요? 경산시장, 밀양시장, 순천시장, 군포시장 이런 걸 말합니다. 그게 구가 있어요? 구가 없어요? 구 없죠. 자, 이때 시장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구를 두지 않는 시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제 말 아시겠죠? 군수는 당연히 아는 거고 구청장 나오죠. 구청장 보면 거기 보면 자치구나 비자치구를 두는 시장은 제외한다 돼 있죠. 그럼 자치구를 두는 시장도 제외됩니다. 그러면 자치구를 두는 구청장, 비자치구를 두는 구청장 포함한다 돼 있죠. 포함한다 돼 있잖아. 근데 포함한다 돼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앞으로 구청장이 나오면 지적소관청은 다 뭐예요? 구청장입니다. 구청장이에요. 자, 내가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부터 예를 들어 볼게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있지요. 지적소관청 어디예요? 강남구청장이에요. 서울특별시장 어디에 들어가요? 시도지사에 들어갑니다. 자, 창원시 하포구 지적소관청 어디예요? 하포구청장입니다. 그럼 창원시장 어디에 들어가요? 시도지사 안 들어가요. 기억 안 나는가? 인구 50만 넘지요. 대도시장에 들어갑니다. 어디 들어간다? 대도시장. 알겠죠? 자, 거기까지 하고. 자, 그 다음 뒤로 한번 넘겨봐요. 자, 나머지는 우리가 뒤에서 다 합니다. 다 하고. 9번 한번 봐요. 9번. 9번에 보면 축척 변경 나오죠. 이것도 뒤에서 합니다. 일단 몇 개만 해볼게요. 그리고 내가 지금 안 했는 거 있잖아요. 그 시험에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뒤에서 하니까 그건 여러분 다 읽어보면 됩니다. 아시겠죠? 축척 변경, 거기 어떻게 되세요? 이 틀리기 쉬워요. 틀리기 쉬운 걸 지금 합니다. 지적도 내에서 소축척을 무슨 축척으로? 대축척 돼 있죠. 그럼 여기 시험 어떻게 나오냐면 도면 내에서 소에서 대로 바뀐다 하면 X입니다. 여러분 도면은 뭐도 포함해요? 임야도도 포함하잖아. 제 말 이해돼요? 지적 축척 변경은 임야도 포함 안 합니다. 무슨 도 내에서? 지적도 내입니다. 임야도 포함 안 합니다. 자, 무슨 도 내에서? 지적도 내에서 소축척을 무슨 축척으로? 대축척으로 바꿉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 나머지는 뒤에서 다 하고요. 자, 18번 동그라미 쳐봐요. 체크. 연속 지적도 있죠. 그 키포인트 18번입니다. 연속 지적도에 거기에요. 지적 청량을 하지 않고 밑줄 쳐요. 지적 청량을 하지 않고 뭡니까? 지적도를 연속으로 묶어나는 거예요. 자, 그 키포인트는 뭘 하지 않고? 지적 청량하지 않고, 그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리고 나머지는 뒤에서 다 하니까, 그때 보고요. 자, 그 다음에 75페이지 봐요. 토지 등록의 효력 나오지요. 자, 요것도 시험에 한 번씩 물어요, 개념을. 자, 1번에 구속력, 2번에 공정력, 3번에 확정력, 4번에 강제력 나오지요. 자, 1번에 구속력입니다. 자, 우리가 이거 한번 봐요, 아까. 우리 아까 청량은 누가 한다 했어요? 지적, 청량 누가 한다? 수행자가 하지요. 수행자가 청량을 하는데 수행자는 누구예요? 두 가지지요. 지적, 청량, 업자. 업자는 누구한테 등록해야 돼요?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되지요. 그 다음에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있지요. 한국국토정보공사는 법인이니까 무슨 등기해야 돼요? 설립 등기해야 됩니다. 자, 법인이니까 무슨 등기한다? 설립 등기합니다. 요 두 가지를 포괄하는 개념이 뭐라고? 지적청량 무슨 자다? 수행자입니다. 자, 지적청량 무슨 자? 수행자예요. 수행자입니다. 자, 봅시다. 여러분, 지적청량 수행자가 지적청량했죠. 면적이 100제곱미터 나왔어요. 다음 날요, 다른 기관에 가서 90 나왔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럼 구속력이란 말은 뭡니까? 자기가 한 결과에 스스로 구속되는 것이 무슨 역이다? 구속력입니다.
이해됩니까? 자, 두 번째. 네 번째, 강제력 한번 봐요. 강제력. 이거지, 이거. 아까 봐요.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뭡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뭐라고? 강제로 등록한다 했죠. 그래서 1번하고 4번은 어려운 점 없고요. 자, 거기에 보면 2번에 무슨 역 되어 있어요? 공정력 되어 있죠. 요거도 요거 무슨 말냐면 봐요. 책 한번 봐요. 공정력이란 행정행위가 비록 절차상 하자가 있거나 부당하다 하더라도 행정기관이 그것을 취소하기 전까지는 뭐하다? 유효하다는 거예요. 자, 그건 무슨 말이냐? 이거 한번 봐요. 여기에 어느 C가 있는데요. 자, 여기에 A 토지가 있습니다. 자, C가 이렇게 도로를 냈어요. 이렇게 도로를 냈습니다. 근데 A한테 뭐도 지급하지 않고 보상금도 지급하지 않고 도로를 냈어요. 그러면 이런 C의 행위는 부당해요? 부당하네요? 부당하지. 부당하니까 A가 뭡니까? 새벽 12시에 포크레인 끌고 가가 이거 도로를 파헤치면 돼야 돼요? 안 되지요. 그러니까 A는 뭡니까? 부당하다 하더라도 A는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구해서 그것을 취소하기 전까지는 뭐하다? 유효하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무슨 역이다? 공정력입니다. 자, 그리고 3번에 보면 확정력 나오지요. 거기 봐요. 1번에 무슨 역? 불가정력. 2번에 무슨 역? 불가병력 나오죠. 이거 한자 한번 봅시다. 한자. 자, 불가쟁력이 있고 한자로 적어볼게요. 불가변력이 있습니다. 불가변력이 있어요. 자, 여러분, 불가는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겁니다. 정은 무슨 정자? 다툴 정자지요. 자, 그러면 자 봅시다. 누구도 쉽게 다툴 수 없을 만큼 확정력이 있고 또 누구도 쉽게 이 변할 변자지요. 누구도 쉽게 변화시킬 수 없을 만큼 뭐가 있다? 확정력이 있습니다. 이걸 뭐라 합니까? 확정력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이거 한번 봐요. 내가 옛날에 정규 수업할 때 그런 말 했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공휴일인데도 이제 나오신 분 한번 봐요. 좀 내가 하는 농담이 좀 안 좋더라도 그냥 넘어가요. 자, 봐요. 내 농담합니다. 자, 여러분 너구리 한번 봐요. 시인이 내리는 완벽한 너구리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봐요. 아무도 봐요. 선생님 아닌데요. 다투지 않잖아요. 확정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함부로 선생님 아닌데요. 하면 확정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또 시인이 내리는 완벽한 너구리인데 이 얼굴에 칼을 대야 돼요? 칼을 안 대야 돼요? 완벽한 너구리니까. 칼을 안 대야 되지요. 그래서 뭐 함부로 이렇게 뜯어고치고 변화되는 건 확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반대해서 해볼게요. 함부로 변화되고 함부로 다투어지는 것은 확정력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자, 됐고. 자, 더 뒤로 한번 넘겨봐요. 자, 필지입니다. 자, 필지의 개념에 보면은 자, 그거 쭉 읽어보시고요. 거기에 보면 요거 필지는 자연적 개념이에요? 인위적 개념이에요? 인위적 개념인데 자, 그 밑에 2번 한번 봐요. 필지 획정의 원칙 1번부터 6번까지 나오죠. 요것도 객관식 한 번씩 나옵니다. 필지 뭐라고? 획정의 원칙. 자, 봅시다. 1번 한번 봅시다. 1번에 지번 부여 지역의 동일 나오지요. 동일이 나오는데 여러분 지번 부여 지역 우리가 뭘 말해요? 법정 리동을 말하지요. 자, 뭘 말한다? 법정 리동을 말합니다. 자, 이거 한번 봐요. 여기에 신암동이 있고 여기에 신천동이 있죠. 여기 동입니다. 법정 동이죠. 자, 여기 무슨 부여지역이다? 지번 부여지역입니다. 자, 한필지 되기 위해서 봐요. 여기에 신암동과 신암동을 합해서 한필지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또 신천동과 신천동을 합해서 한필지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런데 신천동과 신암동을 걸쳐 있는 필지는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럼 한 필지가 신천동과 신암동에 걸쳐 있는 필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필지 되기 위해서는 지번 부여지역이 같아야 된다, 달라야 된다? 같아야 됩니다. 또 그 밑에 봐요. 지목이 같아야 되고 소유자가 같아야 되고 축척이 같아야 되고 집안은 연속돼야 되죠. 돼야 되는데 자, 6번도 한번 봐요. 자, 이거 한번 봐요. 여기 A 토지가 있고 B 토지가 있어요. 여기 미등기고 요것도 미등기예요. 그럼 이렇게 한 필지 할 수 있죠. 또 여기 기등기고 요것도 기등기지요. 한 필지 할 수 있죠. 근데 기등기란 말은 이미 등기된 토지예요. 미등기는 미등기고 알겠죠? 근데 미등기와 기등기를 한 필지 할 수 있다 없다?
없지요. 등기예보가 다르니까.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양입지 있죠. 의 봐요, 의. 양입지란 주된 지목의 토지에 편입되어 일필시행된 종된 토지를 말하고, 양입지 요 자체가 시험보다는요, 그 밑에 2번에 양입의 제한이 시험 잘 나옵니다. 양입의 제한 밑줄 치고요. 자, 거기에 별개의 필지로 따로 획정하여 등록 밑줄 쳐요. 별개의 필지로 따로 획정하여 등록 밑줄 쳐요. 쳐서요. 그리고 동그라미 1번, 2번, 3번을 묶어놓고,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자, 이거 한번 봐요. 자, 여기에 과수원이 있습니다. 과수원이라는 지목이 있어요. 여기에 뭡니까? 갈대밭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갈대밭의 지목은 뭐예요? 아는 분? 잡종지입니다. 자, 무슨 지? 잡종지입니다. 갈대밭의 지목은 잡종지예요. 근데 물어볼게요. 여기 갈대가 한 두 그루 있어요. 두 그루 있으면 이 잡종지가 되겠어요? 종된 지목의 토지가 주된 지목의 토지에 들어가 버리겠어요? 들어가 버리겠죠? 이걸 무슨 지락 한다? 양입지락 합니다. 종된 지목의 토지가 주된 지목의 토지에 들어가 버리는 것을 뭐라 한다? 양입지락 합니다. 자, 그럼 양입의 제한은 뭡니까? 양입되지 않고 별개의 필지로 등록되는 거예요. 자, 어떤 경우냐? 여기에 대가 있습니다. 대가 가수원 내 집 있죠? 이때는 면적과 관계없이 무조건 양입이 안 돼요. 이거 뭐가 된다? 대가 됩니다. 대가 되고, 그 다음에 과수원의 면적이 1000제곱미터예요. 근데 갈대밭의 면적이 뭡니까? 102제곱미터입니다. 10% 초과했어요? 10% 미만이에요? 초과했죠? 이거는 양입이 안 되고 뭡니까? 잡종지가 됩니다. 뭐가 안 되고? 양입이 안 되고 잡종지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시험 잘 틀리는 게 뭐냐 하면은요, 100제곱미터는 어떻게 돼요? 100제곱미터는 양입이 돼요? 양입이 안 돼요? 양입됩니다. 지금 초과니까 100일부터 양입이 안 돼요. 100은 양입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시험에 이상 일어나면 틀려요. 이상 하면 틀립니다. 반드시 뭐예요? 양입이 안 되는 거는 초과입니다. 초과. 이상 가면 어떻게 돼요? 양입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100은 양입되고 100일부터는 양입이 안 되잖아요. 자, 이상이다, 초과다. 초과입니다. 100은 양입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그거 틀리기 쉬워요. 그 다음에 여기 과수원의 면적이 10,000제곱미터예요. 10,000제곱미터인데 갈대밭의 면적이 370제곱미터입니다. 그럼 이거는 10% 초과예요? 미만이에요? 만의 10%는 얼마예요? 1000이잖아. 10% 초과예요? 미만이에요? 미만이잖아. 근데 10% 미만이라도 땅덩어리가 지나치게 크지요. 그러니까 뭡니까? 10% 미만이라도 330제곱미터를 초과할 때는 양입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고 뭡니까? 별개의 필지로 등록한다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자, 정리합시다. 종된 지목의 토지가 주된 지목의 토지에 들어가 버린 것을 우리가 뭐라 한다? 양입지라 하지요. 근데 어느 때 양입이 안 돼요? 종된 지목의 토지가 되이거나, 종된 토지의 면적이 주된 토지 면적의 10%를 초과하거나, 종된 토지의 면적이 330제곱미터를 초과할 때는 양입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별개의 필지로 등록이 됩니다. 이해됐어요? 됐고.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봐요. 집원 나옵니다. 집원. 자, 여러분,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지금요, 나 공부도 뭐 했는지 모르겠고, 또 실력이 쌓인지 안 쌓인지 모르겠고, 막 이렇게 회의감이 들 때 있잖아요. 근데 이거 한번 봐봐요.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있잖아요. 1월달부터 등록하신 분들 대부분인데, 알게 모르게 뭡니까? 실력이 업그레이드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수업 따라오잖아요, 이거. 이걸 만약에요, 1월달에 만약에 이렇게 수업하면 따라오겠어요? 못 따라오겠어요? 못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뭡니까? 나도 모르게 뭐예요? 실력이 뭡니까? 내 속에 이미 약간 축적이 되어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강의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 선생님 책 그렇게 많은 책 이만하잖아. 그게 그렇게 많은 것을 공허합니다. 이렇게 해요. 뭐 했는지도 공허하고. 근데 그걸요, 한 9월달, 10월달 정리 딱 하면은요, 그때도 공허할 거예요. 그렇지만 정리를 해놓은 상태는요, 사람의 머리를 하는 게 뭡니까? 참 비상한 게요. 시험장에 가서 뭡니까? 집중을 하면은요, 되게 떠오릅니다.
4개 떠오르고 공부를 좀 열심히 한 분들은 어떻게 돼요? 5개 중에 4개가 떠오르고 그래 맞출 수 있고 공부를 좀 한 약간 부족한 분들은요. 뭡니까? 한 40문제 중에 한 15개 정도, 20개 정도는요. 1번인지 2번인지 막 헷갈릴 때 있잖아요. 여기 2개 중에 막 3개는 안 헷갈려. 2개 중에 막 헷갈려요. 헷갈릴 때 뭡니까? 그럴 때는 또 실력을 좀 쌓아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요. 따라오면 됩니다. 따라오면.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이 시기에 강의를 해보면 모의고사 점수 있잖아요. 잘 안 나옵니다. 한 30점, 40점 나옵니다. 이게 나오는데 한 8월 달부터 좀 올라가더라고 보니까 9월 달 되고 올라가고. 자 봅시다. 자 77페이지 봐요. 집은 토지의 등록번호지요. 자, 그 밑에 1번, 2번, 3번하고 특히 그 밑에 3번 있죠. 3번 체크해놓고 동그라미 3번 체크하고 나머지 1번, 2번, 3번 이건 쉬워요. 자 봅시다.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자 이거 한번 봐요. 여러분 3, 4, 6 하는 집은 있지요. 요거는 무슨 번만으로 된 집원이다? 본번만으로 된 집원. 이걸 단식 집원 하면 이런 거 시험 안 나옵니다. 이건 단식 집원이고 너무 기본적이니까 3, 4, 6 이렇게 하는 거 있지요. 본번과 부번으로 된 집원이지요. 여기 무슨 집원이다? 복식 집원이죠. 우린 둘라치 하죠. 우리는 둘라치 합니다. 자, 요걸 뭐로 읽어요? 을을 낸다고 책에 있죠, 그게. 2번이가 있잖아. 동그라미 2번인가. 을을 칩니다. 요거 시험 나온 적 있어요. 다시를 낸다, 을을 낸다. 을을 읽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여러분 부번만으로 된 집원은 있어요, 없어요? 이런 건 없지요. 자, 무슨 번만으로 된 집원은? 부번만으로 된 집원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고. 그 다음에 이런 집은 본 적 있지요. 3, 3, 4, 6, 3, 3, 4, 6의 1 이런 집은 본 적 있죠. 한글입니다. 이렇게 산이 붙는 이유가 뭐예요? 임약하면 X입니다. 임약하면 X예요. 그 동그라미 3번에 별 표시를 하겠죠. 자, 지목과는 관련이 없어요. 뭐는 관련이 없다? 지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아까 선생님들 임약했잖아. 이건 지목이잖아. 지목과는 관련이 없고요. 어느 지목이 뭡니까?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면은요, 집원 앞에 뭐가 붙는다? 산이 붙습니다. 지적 공부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자, 어느 대장, 어느 및 임야대장 및, 그 책 있잖아요, 3번에.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집원 앞에는 뭐가 붙는다? 산이 붙습니다. 자, 그럼 이거 한번 봐요. 지목이 임야라도요, 경우에 따라서 토지대장에 등록하지요. 산이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습니다. 제 말 이해돼요? 그러니까 지목과는 관련이 없고 어느 도 및 어느 대장,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집원 앞에는 뭐가 붙는다? 산이 붙습니다. 체크하겠죠? 체크해놓고. 자, 또 그 밑에 봅시다. 3번에 보면 집원의 부여 방문 나오고 1번에 무슨 식? 사행식. 찾으세요? 요 한자말 맞아요. 요 사자가 무슨 사자예요? 한자. 뱀사자입니다. 행자는 갈행자지요. 그럼 뱀이 기억하는 방식이 무슨 식이다? 사행식입니다. 그 밑에 2번에 기우식 있고 3번에 단지식 있고 또 뒷표시 넘겨봐요. 4번에 절중식 있죠. 근데 여기에 봐요. 여기 우리 책 그림 가지고 해석할게요. 그림 가지고. 자, 그림 봐요. 78페이지 그림. 사행식 나오지요. 자, 찾았어요? 자, 이거 한번 봐봐요. 사행식 이거 한번 봐봐요. 땅에 생긴 모양 그대로예요. 자, 1집원, 2집원, 3집원, 4집원, 5집원, 6집원 이렇게 가는 것이 무슨 식이다? 사행식입니다. 뱀이 기었죠. 그럼 이것은 뭡니까? 하나 물어볼게요. 도시지역에 많겠어요? 농촌지역, 산간지역에 많겠어요? 농촌지역, 산간지역. 이게 무슨 식이다? 사행식입니다. 하나의 지번을 가지고 다른 지번을 파악하기 어렵죠. 자, 그 밑에 그림 무슨 식? 기우식이지요. 기우식은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한쪽은 홀수, 한쪽은 짝수지요. 그럼 하나의 지번을 가지고 다른 지번을 찾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요. 또 그 옆에 보면 무슨 식이에요? 단지식 나오지. 자, 경지정리 도시개발지역 1단지에서 뭡니까? 이렇게 필지마다 이렇게 부분 붙이죠. 1에 1, 1에 2, 1에 3, 1에 4. 또 2단지에서 어떻게 돼요? 2에 1, 2에 2, 2에 3, 2에 4 이렇게 붙이죠. 자, 여기 무슨 식이다? 단지식입니다. 이 단지식을 다른 말로 하면은요, 블록식 하기도 합니다.
단지식을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식이다? 블록식 하기도 합니다. 블록식. 자, 됐고. 절충식은 짬뽕 했는 거예요. 절충식은 뭐라고? 짬뽕 했는 거. 여러분, 이런 거 절충식이죠. 이거 한번 봐봐요. 이거 한번 봐봐요. 자,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 요 지역은요, 산간지역이에요. 산간지역. 산간지역에 필지가 막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찍고. 또 여기 이 지역은 도로가 나와 있어요. 도로가 나와 있고, 여기에 이렇게 땅이 이렇게 있습니다. 또 여기 이 지역은 뭡니까? 도시개발 지역이에요. 1단지, 2단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요것은 무슨 식? 상식으로 붙이고, 요건 무슨 식? 기후식. 이건 1단지에서 1의 1, 1의 2 단지식 붙이겠죠. 이렇게 짬뽕해 놓은 것이 무슨 식이다? 절충식입니다. 이해되세요? 됐고. 자, 또 그 밑에 봐요. 78페이지. 그림 밑에 보면 2의 1 무슨 기본법 되어 있어요? 북서기본법 되어 있죠. 자, 우리나라는 무슨 기본법이다? 북서기본법이에요. 우리나라는 북서기본법이에요. 자, 이거 한번 볼게요. 북서기본법에서 지분을 한번 붙여볼게요. 자, 이게 북이고요. 이게 남이고, 여기 서고, 여기 동입니다. 자, 그러면 북서에서 이렇게 기본해서 남동으로 가지요. 자, 여기 무슨 기본법이다? 북서기본법입니다. 자, 그럼 지분을 한번 붙여볼게요. 자, 필지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필지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거 위에서 내려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1, 2, 3, 4 해야 돼요? 위에서부터 1, 2, 3, 4 해야 돼요? 위에서부터 1, 2, 3, 4. 이것도 이렇게 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왼쪽부터예요? 오른쪽부터예요? 왼쪽부터 1, 2, 3, 4. 이렇게 지번을 붙이는 것이 무슨 기본법이다? 북서기본법입니다. 자, 이렇게 지번을 붙이는 것이 무슨 기본법? 북서기본법입니다. 이해됐어요? 자, 됐고. 자, 그 밑에 자 1번 한번 볼게요. 자, 2번에 1번. 신규 등록 및 등록 전환 되어 있죠. 찾았어요? 자, 읽어볼게. 신규 등록 및 등록 전환의 경우는 당해 지번부이지 안에서 여기서 밑줄 쳐요. 인접 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부여한다. 밑줄 쳐요. 인접 토지의 본번에 뭘 붙여서? 부번을 붙여서 지번부여한다. 이게 원칙입니다. 여기 원칙이에요. 원칙이고.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 여기서 또 밑주십시다. 당해 지번 부여 지역에서의 최종 본번에 다음 순번에 본번으로 지번 부여할 수 있다. 최종 본번에 뭐라고? 다음 순번에 본번으로 지번 부여할 수 있다. 이거 예외입니다. 예외고, 예외가 그 밑에 보면 기역, 니은, 디귿이죠. 기역, 니은, 디귿을 묶어놓고 그건 예외입니다. 기역, 니은, 디귿을 묶어놓고 뭐라고? 그건 예외입니다. 읽어보시고요. 자, 설명해 볼게요. 자, 요거도요. 그림을 한 그려 볼게요. 자, 그림을 한 그려 볼게요. 자, 신규 등록까지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혹시 시험에 등록 전환 시험 나오면은요, 신규 등록과 같다 다르다? 같답니다. 알겠죠? 그 제목이 어떻게 됐어요? 신규 등록 및 무슨 전환? 등록 전환 나오잖아.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한번 봅시다. 지번이 있죠. 최종 지번입니다. 어느 동이 있는데, 어느 동이 있어요. 자, 1지번, 2지번, 3지번, 4지번, 5지번, 6지번이 있고, 동의 최종 지번이 20지번입니다. 20지번인데, 여기에다가 바닷물 매립해서 준공했어요. 그러면 무슨 등록해야 돼요? 신규 등록해야 되지요. 몇 지번이에요? X 6의 1입니다. 6의 1. 아까 내가 다시를 넣는다 했어요. 을을 넣는다 했어요. 그렇지. 인접 토지 본번에다가 부분을 붙이잖아. 그 원칙이 뭐라고? 6의 1입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자, 이게 원칙이에요. 자, 인접 토지의 본번에다가 뭘 부여한다? 부번을 부여합니다. 원칙입니다. 자, 예외 세 가지 있죠. 예외가 최종 본번에 다음 본번 뭐 할 수 있다? 부여할 수 있답니다. 예외가 최종 본번에 뭐라고? 다음 본번 부여할 수 있다예요.
자, 하나하나 봅시다. 첫 번째. 그 기억 봐요. 첫 번째. 최종 지번에 인접돼 있죠. 자, 여기 최종 지번이잖아. 인접돼 있죠. 그럼 최종 본번 다음 본번 부여할 수 있죠. 얼마를 부여할 수 있어요? 21로. 본번에 다음 본번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섬이 생겼죠. 두 번째입니다. 인접 토지가 돼요. 요거죠, 이거야. 요건 3의 1이에요. 요건 뭐라고? 3의 1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죠. 멀리 떨어져 있어서 여기 인접진지 여기 인접진지 불분명하지요. 책 봐요, 그냥 니은번에. 인접 토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인접 토지의 본번의 부분 고치를 불합리하게 되어 있죠. 그때는 요 최종 본번의 다음 번 얼마다? 22. 그 다음에 여러 필지예요. 여러 필지, 이렇게 여러 필지 되어 있습니다. 역시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의 본번 부여하지 얼마다? 23, 24, 25 나가지요. 23, 24, 25 이렇게 나갑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러니까 이거 시험은 그림은 안 나오고 말로 나옵니다. 자, 다시 해볼게요. 신규 등록 및 등록 전환 시의 지번부여는 원칙이 어떻게 한다? 인접 토지의 본번에다가 부분을 부여한다지요. 예외 뭡니까? 세 가지. 최종 본번에 다음 본번 부여할 수 있죠. 어떤 경우예요? 첫 번째, 최종 지번에 인접되어 있는 경우. 두 번째, 인접 토지와 멀리 떨어져서 인접 토지의 본번의 부분을 고치를 불합리할 때. 세 번째, 여러 필지지요. 이해됐어요? 자, 좀 쉬었다 할게요.